자,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어를 꾸미는 말이 무슨 경우? 절인 경우를 보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관계부사인데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 관계부사, 이 관계부사하고, 소위 말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다고 배우는데 같진 않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요소는 뒤로가 완벽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다? 관계부사는 선행사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선행사가 총 몇 가지 나와야 돼요? 네 가지. 장소, 방법, 이유, 시간. 그러니까 앞에가 장소, 방법, 이유, 시간이면 이 관계부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제한이 없죠. 선행사가 무한대예요. 그렇습니까? 대신에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생략 불가예요. 생략 불가. 자, 그러면 우리 접속사 중에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란히 와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이 안에 뭐가 생략돼 있다?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목관대, 목적격 관계되면 정확하게 훔하고 위치가 생략돼야 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되면 다 대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어떻게 한다? when, where, how가 생략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the time이 명사고 she가 명사잖아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 시간 맞습니까? 그녀 해석이 안 되죠. 자, 근데 자,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든 가장 1차원적 해석은 어떻게 하다고? 어떤이라고 한다고. 그죠?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녀가 어떻게 한다? 가장 잘 일하는 시간은 is early morning이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I live the house. 내가 집에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해석하는 거 보여줄게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어떤 집이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이 해석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나는 어떻게 한다? 살고 있죠. 그 집에. 그 집은 이렇게. 그 집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 집은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내가 태어난 집이다.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이 문장은, 지울게. 네. 이 문장은 필요 없는 문장이고. 자, 네 번째, 물론 여기 있는 2번에 이거, 여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어떤 경험인데, 어떤 경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니치니까 어떻게 하나? 그 경험 안에서, 경험에서라고 하셔야 되고, 그 경험 안에서 그들의 바람이 어떻게 한다? 그 경험 안에서 그들의 바람은, 괜찮아요?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본 것을. 그랬죠? 되게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정리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이란 말 넣어가면서 어떻게 한다? 자꾸 자꾸 뒤에서부터 올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요. 5번 볼게요. 그것은 사진이죠. 누구 사진이에요? 우리의 사진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의 사진이죠. 자,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죠? 그 사진 속에서죠. 자, 여기서 너희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뭐를 못하라고? 어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친구? 괜찮아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이 위드 해석을 좀 가져가면 더 좋아. 자, 위드 해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위드는 뭐뭐을 가지고서 뭐뭐을 통해서, 그죠? 뭐뭐를 가지고서 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하여, 그죠? 뭐뭐 때문에. 자, 그것은 친구들의 사진이죠.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피크닉에 간 거예요. 어떻게 한다? 지난 여름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면 그냥 어떻게 한다? 어떤 사진이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리즌 이유잖아요. 자, 어떤 이유 하시면 되죠? 이야기가 굉장히 파퓰러, 재밌어요. 모든 문화에서. 자, 그것은 이다. 그것들이,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뭐다? 따라하기 뭐다? 쉽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 정리하시고, 뒤로 바로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격을 한번 볼게요. 동격. 여러분, 동격이 뭐냐면요. 같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 보세요. 원래는 잘 보세요. 같은 대시라도, 여기서 좀 주목할게요. 자, 좀 봐봐. 쌤 봐봐. 같은 대시라도 좀 다르거든, 얘들아. 자, 봐봐. 쌤이 자리가 뭘 지배한다? 품사를 지은댔지. 자, 그럼 봐봐. 동사 다음이냐. 이 명사를 좀 길게 쓸게요. 이거 칠판 이상하다. 명사 다음이냐. 아니면 또 서치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오냐면 대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친구 중에 나는 대시 제일 접속사 대시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죠?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나는 영어에서 접속사 대시 제일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야, 권희문 선생님 수업 들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맞아.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선생님 홍보하지 마시고, 그래, 그런 것 같아. 그죠? 걔가 뭘 몰라요, 지금?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뭐야? 자리가 품사를 지배한다. 이거 하나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지금 이거 뭐예요? 이때 돼서 명사절이죠. 쏘나 서치가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어요. 그죠? 어쨌든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명사 뒤에 있으니까, 여기 형용사절이고, 이건 어떻게 한다? 얘는 형용사절이고, 얘는 어떻게 한다? 동격이 되지.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명사가 구체적인 명사면,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절? 형용사절이에요. 즉,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불안해요. 근데 이 명사가 뭐라고? 영어는 그냥 반대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뭘 얘기할까? 구체적인 거 반대? 수상적인 거, 그래. 수상적인 뭐라고? 명사면, 얘를 우리 뭐란다? 동격
that이라는 거야. 뒤에가 완벽해요. 선생님, 추상적인 게 뭔데요? 이것도 더 쉽게 설명해줄게요. 구체적인 명사는 뭔데요? 네 눈에 보이면 구체적인 명사. 네 눈에 안 보이면 추상적인 명사. 자, 그러면 생각해봐. The fact, the fact, the idea, the notion, 그 다음에 the conception, 그죠? 이런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추상명사. 들어가서 that 나오면 뭐라고? 동격의 대시라고. 이해되니? so 대시 붙어있고 떨어져 있어. 어떻게든 뒤가 무조건 완벽하죠. 두 개 다 완벽하죠. 얘는 무슨 절이 돼? 부사절의. 괜찮니? 자,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 동격은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일단, 동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일치 문제가 나와요. 왜? 어쨌든, 동격의 절도 결국에 형용사절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이 팩트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격에 대해 또 접수하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잖아요. 여기 보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he fact is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인데 이 사이에 동격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한다? 되게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수일치. 근데 해석할 때는 그냥 어떤 일을 하시면 돼요. The fact that. 그 사실은, 인데 어떤 사실이야? 그가 현명하다는, 괜찮아요? 그런 사실은 is sure,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fact that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간혹 하다가 the fact what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영어 없어요, 그냥. the fact what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the fact that 나왔습니다. 그 사실이죠. 어떤 사실이에요? 그가 당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will not affect your 였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죠.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the idea 때 났어요. 그 생각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들에서. 4번에 the suggestion 이런 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the suggestion 제안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이에요? 그가 lie to 났습니다. 그죠? 자, 그가 lie to 너에게 거짓말한다는 그 제안은 어떻게 되나? ridiculous 말도 안 되죠. 우리 말도 안 된다는 표현 중에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 preposterous 또는 absurd 그죠? 말이 안 된다. 터무니없다. absurd S-U-R-D 그죠? 이거 적어 놓을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첫 번째 해석 어떻게 한다고? 바로 할게요. 첫 번째 해석이 뭐라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소유격 관계 전부 다 어떤 해석? 어떤 이런 말 넣으라고. 알겠지? 여러분, 모든 관계사절이든 관계부사절 어떤 혹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떤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게 하다가 처음엔 괜찮아. 오, 이거 해석 괜찮은데 막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해석이 이제 나한테 좀 불편하게 느껴져. 맞습니까? 그러면 해석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지. 그럼 그때 선생님 어떻게 하나? 두 번째 해석 어떻게 한다? 그의, 그녀의. 왜냐면 소유격이니까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 또는 그것
또는 그것들의, 아니면 그들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첫 번째 어떤 이란 해석을 넣어주죠. 두 번째 해석이 어떻게 하나? 조금 더 어떻게 하나? 프로페셔널한 해석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뒤에가 완벽하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어떻게 하나? 앞에 있는 누굴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명사 꾸며주죠. 무조건 무슨 절? 형용사 절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세요. 한번. 네. 자, 해볼까요? 저걸 소녀죠. 어떤 소녀냐? 아버지가 선생님이 소녀죠. 나의 학교에서. 긴 주어 짧은 동사죠. 주어가 저 앞에 있으니까. 그 소녀는, 그 소녀는 매우 어떻게 한다? 네, 그렇죠. 영어를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영어 선생님인데, 그죠? 우리 집 아이들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네, 선생님 집 아이들은 영어학원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닐까요?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서 안 다닐까요? 아니요. 저 영어 안 가르칩니다.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야. 선생님 그럼 뭐만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만 외우게 합니다. 영어 단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써가지고 선생님, 아빠 카톡에 매일매일 보냅니다. 아, 그거밖에 안 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나오고 있으니까. 딴 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수학이랑 국어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이제, 다른 어머님들한테 막 설득시켜도 잘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도 선생님 뭐 어떻게든 하시겠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막, 시험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문법을 가르쳐 주곤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체력이에요. 체력이라고 그죠. 예를 들어 축구 좀 좋아하시면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라는 거 있죠. 이 사람의 그 별명이 뭐예요? 두 개의 심장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AC 밀란하고 붙었을 때 피를로를 지워버렸죠. 어떻게 지웠어요? 그냥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이 뭐라죠? 계속 따라다니라고 했죠. 그래서 진짜 계속 따라다녔죠, 그죠? 그래서 진짜 피를로라는 뭐 유명한 축구 선수를 지워버렸잖아요, 운동장에서. 그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다 나오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죠,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고2, 고3,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독해를 가르쳐 준 적이 없죠.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 교과서 보면 어떻게 한다?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빠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법을 모르겠어요. 문법은 당연히 모르죠. 안 가르쳐 줬으니까. 맞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에서 한 3주 전에 문법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럼 대충 한 85점? 이렇게 나와요. 90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영어는 그 정도 나왔대요. 수학이. 그죠? 100점.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올 때는 아직 수학 100점이 나온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어, 근데 영어 단어가 엄청 힘들어요. 영어 좀 엄청 많이 내거든요. 거의, 예를 들어, 어드마스터 기준으로 하루에 8데이 정도? 10데이까지는. 많죠. 많죠. 근데 물어봐요. 영어 학원 다닐래? 이거 할래요? 그냥 이거 하겠대요. 학원 다니고 싶지 않대요. 그 마음 이해하죠. 그래서 제 자식이니까 좀 다르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냥 원초적인 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고 있거든요. 영어 단어하고 또 뭐 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문장. 예를 들어, 천일문 같은 문장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으로 암기시키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통으로 암기시키는. 그러니까 한글로 있잖아요. 여자아이가, 우리 학교 아버지가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여자아이는 영어를 배우지 못했다. 그죠? 한글로 주고 영어로 쓰라. 그죠?
이거 두 개만 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무섭게 해요. 아, 숙제 안 해오면, 숙제 안 보내 그러면 엄청 집안이 좀 분위기가 싸해져요. 공기가 싸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좀 다르죠? 제가 여러분한테는 거의 화낼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화내지 않고 안타까운 편이죠.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there are 있습니다. So many organization 했습니다. 이때 there is there라는 해석할 때 있다 하시면 돼요.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조직이냐. 단어가 되면 이렇게 세련되면 단어가 된다고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체력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위에 기술을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발대간이 좋아도 내가 뭐 두 바퀴 뛰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 경기 흐름을 못 따라오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에도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체력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 의대를 준비해요. 의대를 준비해요. 그죠? 그럼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중간고사 때 말고서 준비해본 놈이 어떻게 하나? 수능도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능도 한 번 해본 놈이 어떻게 하나? 2, 3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꿔 얘기할게요. 공부도 있잖아요. 한 코트 해본 놈이 있잖아요. 볼 코트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농구도 올컷, 처음부터 올컷 하면 어떻게 심장 터져요. 맞습니까? 반코트를 열심히 해본 놈이 올컷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축구도, 축구 이게 정식 규격이 있잖아요. 운동장 중에 절반을 써본 놈이 어떻게 한다? 다 써보는 거죠. 이해돼요?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있잖아요. 처음은 못해요. 맞잖아요. 처음 하는 해 못해요. 못해요.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여러분, 결과는요, 무조건 보장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올라가요? 확률이 높아질 뿐이죠. 성공할 확률이. 알겠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편입을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될 거예요. 미친 새끼가 뭐라는 거예요. 취업이 보장되는 과를 가면 모르고 아니면 위치한 약수를 가면 모를까.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인지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돈 1억을 줄 테니까 수익률 20% 보장해 줘라. 그럼 1억 2천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확률이 높을 뿐이지. 괜찮니? 좀 이해는 안 갔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럼 봐봐. 결과는 어떻게 하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달, 그죠? 수능 1년 준비해봤죠? 뭔가 끈기 있게 1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바도 어떻게 한다? 한 달, 1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양아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들 있어요? 일단 연락 두절되고, 하루 이틀 하고 어떻게 한다? 팀플 하면 서로 안 나오고, 미루고, 연락 안 받고, 어떡하지? 이주를 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런 애들하고 여러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릇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뭔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어떻게 한다?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냐면, 목표가 어떻게 한다? 도와주는 거죠. 누구? 위기에 처한 어떻게 동물들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조직의 목적은, 괜찮니? 그 조직의 목적은 이다. 괜찮아요? 위기에 처한 동물을 도와주는 거. 첫 번째 해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그가 어떻게 한다? 약간 어떻게 한다? 어떤 이게 이상한 어떻게 한다? 단편적 사고. 괜찮아요? 이상한 프래그먼트는 단편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상한 단편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라고 어떤 생각인데, 뭐죠? 내가 어떻게 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출처의. 괜찮아요? 아니면 두 번째. 그 생각의, 그 생각의 출처를 나는 어떻게 한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학자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라 하셔야 되죠. 첫 번째 뭐라고?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한다? 수학 분야죠. 당연하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 들어요. 수학자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괜찮아요? 그 사람의 어떻게 한다? 주된 관심은 수학 분야다. 괜찮니? 여러분, 대학교에서 수학과라고 있죠. 저는 수학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뭐 물리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 이렇게 가면 저는 웬만한 대학교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줍니다. 수학과, 통계, 수학과가 결국엔 통계학과죠. 통계학과가 뭐죠? 응용통계.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요즘 뭐 빅데이터 이렇게 말하는 과들이에요. 그렇습니까? 물리학과는 뭐예요? 여러분, 물리 배워서 아시겠죠? 물리하고 화학이 뭐예요? 물리는 눈에 보이는 거, 화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과가 뭐예요? 기계공학과 아니에요? 기계공학과, 역학, 우주공학, 전부 다 물리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기반이 되는 학과죠. 맞습니까? 화학과 뭐예요? 화학과는 뭐예요, 여러분? 배터리, 소재 생명, 신소재 공학과, 산업공학과, 전부 다 화학과의 기반을 빡딱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과만 졸라 멋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도 어떻게 하나? 다 그쪽 다 배우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경제학과 들어봤죠? 경제학과는 수학과예요. 경제학과 가면 미적분 배워요. 알겠습니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본문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104번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볼게요. 저 safety belt죠. 이거 안전벨트잖아요. 그죠? 자, 안전벨트인데 어떤 벨트예요? 모르면 그냥 이렇게 어떤 벨트 하시면 돼요. 에어라인 호스티스가 이게 보통은 이제 여러분 에어라인 호스티스라고 잘 하지 않고요. 왜냐면 승무원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승무원 정식 명칭은 fly attendant입니다. 여러분 혹시 stewardess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저급한 언어예요. fly attendant. 알겠어요? safety belt잖아요. 에어라인 호스티스가 그러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한다? 지시하는 거죠. direct you. 뭐라고? to fasten. 단단히 매라고. 지금 얘는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안전벨트는 어죠? 뭐뭐 전에 탑승 전에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어떻게 한다? 동사. 그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이다. 예방책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예방책이에요? 너를 어떻게 한다? 구해줄 줄도 모르는, 맞습니까? 보호해줄 수도 있는 예방책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앞에 있는 that은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뒤에 있는 that은 뭐다? 주격 어떻게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the safety belt, 안전벨트인데 에어라인 호스트가 당신에게 어떻게 한다? the fasten 하면 어떻게 한다? 고정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에 the fly rise 했습니다. 그죠? the flying rise 하면 비행기가 이륙 전에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긴조, 여기서 그것은 누구예요? 안전벨트죠. 그것은 어떻게 한다? 하나다. 예방책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예방책? 자, 모르면 다 어떻게 한다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모르면 다 어떻게 해석한다? 어떤이라고 하라고. 어떤. 알겠습니까? 어떤 precaution이냐? may help you, protect you. 너를 보호해 줄 줄도 모르는. 괜찮아요? 자, 여기서 자, 필기 좀 합시다. 104번. 그리고 105번 바로 풀어보세요. 자, 105번 해석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5번. 자, 105번 해석해 봅시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person,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어떤 사람,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이걸 이렇게 넣어서 해석해야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their 하면 과감하게 뭐뭐하다요. 과감하게 in taking a hold 같습니다. 그죠? 이게 a stand라는 표현, a stand는 뭐냐면, 여기 나오죠. take a stand. 어떤 입장을 취하다. 전폭적인, 어떻게는 입장을, 자, 대열 뭐냐면 과감하게요. 과감하게. 대열 뜻이 뭐라고요? 과감하게. 어떤 과감하게 전폭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truth 하면 사실 또는 진실. 보통 사실이 괜찮죠. 자, 그 사람들은, 여기서 긴조 짧은 명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달성하죠. 결과를 달성하는데, 어떤 결과? 능가합니다. 그들의 expectation, 기대를 능가하는 어떻게 한다? 결과를 달성한다. 괜찮니? 다시.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과감하게 전폭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뭐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for은 어떻게 한다? 특히나, 사실 또는 진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얻게 되는 건데, 결과를 얻게 돼요. 어떤 결과? 그죠? 능가하죠. 맞습니까? 그들의 기대를 능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어몽도 같은 분이죠. 그죠? 어몽도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과감하게 취했죠. 진실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수양대군이 어떻게 나 단종을 죽인 게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데 어몽도 이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죠. 몰래. 맞습니까? 그래서 200년 동안 숨어 지내죠. 근데 결국에는 뭐가 된 거죠?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는 어떻게 한다? 성과를 달성하게 됐죠. 지금 어떻게 하면, 200년 후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종이품으로 올라가요. 종이품이면 그냥 거의 뭐 장관급까지 차관급까지 올라가요. 차관급까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냥 5급 공무원, 지방에 있는 부구청장, 행정실장 좀 되시는 분인데, 차관급 공무원까지 이제 승진시킵니다. 그죠? 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연습해보고. 아니면, 자,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지금 이거 어떤이란 말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보세요. 그냥 이거 펄슨지를 후에 넣어버려요. 대놓고.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걸 하나로 봐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과감하게 입장을 취합니다. 뭐, 특히나 진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달성합니다. 결과를. 어떤 결과? 그죠?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 괜찮아요? 이렇게. 이거 정리하시고. 자,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종강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끝나고, 오늘 수업은 한 12시 조금 넘어서 12시 한 10분 정도 마칠 거예요. 그랬으니까 좀 일찍 마칠게요. 마치는데, 여러분 각자한테 이거 작년에 요 책 뒷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뒷부분까지 완강한 그 강의가 있어요. 제가 링크 걸어줄게요. 알겠습니까? 걸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3월 3일까지, 3월 2일까지인가요? 3월 1일까지 최대한 많이 들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죠? 얼만큼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죠? 다음 주죠. 최대한 많이 듣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죠?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오세요. 언제 가지고 오냐면, 3월 3일 날 책을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3월 3일이든 3월 3, 4, 5, 6에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책을 보고 필기가 되는 걸 제가 확인할게요. 알겠어요? 오늘 싹 다 링크 걸어줄 거예요. 선생님. 알겠죠? 주말 통해서 싹 다 듣고 오세요. 이게 제가 부탁있는 선생님 강좌 중에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 강좌로 그냥 이 강좌 통해서 그냥 어떻게 한다 검단을 그냥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검단에서는 이 강좌보다 문법 강좌가 더 잘 돼가지고 좀 현지화가 좀 잘못된 건가요? 자, 볼게요. 106번입니다. 페어런츠 부모들인데 이거 첫 번째에서 어떻게 한다고? 어떤 부모냐 이거죠. 어떤 부모죠? Try to establish. 여러분 establish는요. 저는 그냥 이거 만들어주다요. 만들다요. 제발. 설립하다 하지 마세요. 기회를 만들어주죠. 특히나 뭐야? 또래와의 어떻게 하나 접촉이죠. 특히 누구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주어고 이게 동사죠. 그 부모들은 하는 건데 어떻게 다 엄청난 어떻게 한다?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뭐냐? 대가 없는 희생이에요. 대가 없는 어떻게 한다?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모 서비스 좀 더 주세요. 그게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건 뭐야?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보답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보답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답을 해줄 필요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효도를 다 하셨습니다. 효도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언제 다 했어요? 언제 다 했어요? 여러분이 1살, 2살, 3살, 4살 때. 엄청 귀여우고 예쁠 때. 부모님은 그 모습으로 평생을 봐요. 내가 부모잖아. 지금, 그지?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란 말이야. 지금은 그냥 귀엽죠. 근데 그 아가 때 그 모습 있잖아요. 부모는 그 모습으로 평생 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한다? 대가 없는 희생,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게 그죠? 두 번째로, 그나마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으면요.
그냥 집에서 생활비를 축내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지 말고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사세요. 그러니까 집에 밥 숟가락이 엄마, 아빠, 동생, 나 해서 총 4개 또는 5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벌어서 네가 살면 밥 숟갈 하나가 덜 줘. 맞습니까? 그것만 해도 부모님은 좋아하세요. 알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주고 이런 미친 짓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냥 네가 핸드폰 요금 내고, 네가 보험료 내고, 네가 어떻게 한다? 집세 내고, 네 보험료 내고, 네가 자동차 끌고 다니고, 네가 벌어서 네가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부모님은 동의다.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 선택인데, 세 번째가 선택인데, 요건 선택입니다. 결혼을 해서 손자 또는 손자녀죠. 손자를 어떻게 한다? 손녀 또는 손자를 어떻게 한다? 집에 데려오죠. 맞습니까? 요건 다 선택입니다. 이것도 선택이고, 이것도 선택입니다. 알겠어요? 선택인데,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최대 효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결혼을 해라, 뭐, 손자를 낳아달라. 이건 저는 다 선택인 것 같아요. 저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와서 오잖아요. 그죠? 어떠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 아직 그 못 느껴봤죠. 당연히 못 느껴봤는데, 내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맞습니까? 내 아이가 다시 어려져서 되돌아온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가 때, 여러분을 키울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신다고 엄청 바빠서 여러분을 많이 못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손녀가 있을 정도 나이가 되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노동력은 이제 노동을 어떻게 한다, 조금 이제 젊었을 때는 당연히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벌어놓은 것도 있고, 이제 축적해 놓은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손녀를 볼 시간이 있죠. 예, 부모님은 크게 보면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효도를 다 했다 안 했다? 아, 효도를 다 했다. 알겠습니까? 말 뜻을 이해 못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못 하는데 나중에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아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해석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 여기 넣어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부모님들이 그냥 try to, 맞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죠.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기회들인다. 특히나 또래와의 접촉이잖아요. 특히 누구나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죠.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 엄청나 어떻게 한다?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무슨 거냐면, 저렇게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우리 아이, 여기 한 4명 이렇게 무리가 있잖아요. 잘 놀고 있어요. 그죠? 또래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야, 얘하고 같이 놀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들만의 룰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를 그러면 키즈 카페에 딱 들어가는데 중간에 들어간 거잖아. 얘네들끼리 다 모르는 애들인데 그날 거기서 우연하게 만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막 놀고 있잖아. 여자애들 4명이서. 우리 애들 왜 넣어주고 싶어? 야, 일로 와봐. 여기 같이 놀아.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안 돼요? 그 룰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맞습니까? 그럼 엄마 아빠는 엄청 고민인데 간혹 가다 여기서 뭐 너희가 만약에 5살이야. 근데 여기 갑자기 7살 언니가 얘를 우르르 때리는 거야. 야, 너도 같이 놀래? 어떻게, 그럼 우리 부모 입장에 그 7살, 6살 언니가 어떻게 한다. 와, 진짜 너무 고맙죠. 맞습니까? 맞잖아. 그래 보이잖아. 근데 그런 경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 옆에 쓱 가요. 우리 딸이랑. 내가 이제, 얘들아, 우리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할까? 이래, 그죠? 어떻게 한다? 내가 한 10분 정도 무화꽃이 피었으면 놀아줘요. 그죠? 루루루, 그죠? 그럼 싹 뭉치죠? 어떻게 한다? 그럼 싹 빠집니다. 그죠? 그냥 뭐 할래? 막 이럽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죠. 다시 할게요. 부모는 어떻게 하나? try to establish, 만들어주죠. 기회. force fierce, 뭐다? 동료와의 어떻게 접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죠. 그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 엄청난 어떻게 한다?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fear이라는 단어 기억할게요, 여러분. fear이 또래, 동료 이런 말인데, 자, 요 fear이라는 단어 중에 fear review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조심할게요. 이거 또래의보다 검증이에요. 원래 리뷰는 뭐냐면 복습이거든요. 복습, 재검토 이런 말이에요. 재검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이 친구가 어 에이즈 신약을 개발한 거예요. 알츠하이머, 뭐 치매 관련 신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죠? 개발했다 이렇게 뭐다 사이언스에 이제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 세계 이 치매 관련 어떻게 한다? 약을 개발한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과학자들이 뭐 한다?
이 사람이 올린 SCI급 논문에 올린 이걸 뭐다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peer review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 동료 과학자들이 검증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peer review입니다. 이 peer review란 말이 어떻게 독해지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07번 해보겠습니다. 자, 107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 those who가 나오면요. 이거는 그냥 바로 하세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바로 해석하세요. 그죠? 사람들인데 speak well of you 하면 이건 어떻게 말을 하는 건데 잘 말해주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너에 대해서. 괜찮아요? 이거 speak well of you, of를 할 때 뭐 칭찬하다 수고로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인데 speak well, 잘 말해주죠. of you, 너에 대해서. in your presence, 뭐 이거 어떻게 하세요? 네가 존재할 때 그러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한대? 있을 때. 있을 때.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be apt to 동사원형이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be apt to 동사원형. speak ill of 였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다? 너를 험담하는 경향이 있어요. in your absence. 네가 뭐라고? 이거 부재시 그러지 마시고 네가 뭐라고? 없을 때죠. 뒷담 까는 거 비슷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어떤 거예요? 한 4명이서 만나요. 맞습니까? 만났는데 막 이렇게 한 명이 화장실 가죠.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친구가 많다가 40대 정도 들어가면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 40대 넘어가서 친구가 굉장히 많죠.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나이 때 되면, 그, 가족에 집중하죠. 여러분, 아버지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막 친구들 만나러 미친 듯이 다 돌아다니시나요? 그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일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뭐, 여러분하고 있는 시간도 모자란데, 그죠? 아마 여러분 아버님이 누굴 만나러 간다 그러면 뻔해요. 결혼식, 보다는 장례식이 더 많겠다. 그죠? 장례식, 갑자기, 그죠? 그런 거나,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없는 친구를 만난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한다? 그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 친구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들 있잖아. 초등학교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만난다? 거의 없어요. 그거 없고 그냥 그 친구들보다 그냥 동네 주민들. 그죠? 아파트 내, 단지 내 그냥 그분들, 보통 그래서 이런 말 써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촌,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보다 내 이웃 사촌이 더 친할걸? 맞잖아. 그지? 그래서 간혹 가다 그렇게 뭐 동네에서 여름에, 그죠? 집 앞에서 뭐 맥주 한 잔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나이 때 돼서 친구들이 많다? 글쎄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이 때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한 두세 명? 근데 선생님 결혼할 때 제 친구, 저 포함해서 12명 있었거든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요. 딱 이거 하도 못 만나니까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를 정해가지고 12월 26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무조건 날짜 정해서 그날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그날도 자기 또 가족들하고 또 있으면 또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아니면 못 만나요. 만나서 어 그냥 고깃집 같은 데서 고기 먹고 옛날 얘기하고, 옛날 얘기 막, 저 새끼 공부 졸라 못했는데 어떻게 의대 갔지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저 새끼는 왜 강사를 하는 거지? 지금도 그래. 저 왜 강사를 하는 거지? 이 영어 나보다 못하잖아.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못하지. 그죠? 저는 꼬인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친구들하고 지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대, 20대는요.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친구들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 만나보고, 맞습니까? 헤어져도 보고, 아파해보고, 그리워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야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더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 만난 거예요. 그건 아닌가? 나도 아닌가? 그때부터 이제 전후회로 사는 거예요, 전후회로. 자, 108번 해봅시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렵죠. 자, the first dad이죠. 그러니까 힘인데 어떤 힘, 모르면 그냥 어떤 하시면 알겠습니까? the first 힘인데 어떤 힘이죠? You apply to screw죠. 그러니까 이때는 동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힘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너의 나사에 적용되는 힘의 이름이 뭐뭐라고 불려지다 하셔야 돼요. 이름이 effort force다. 그러니까 force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effort force라는 것이죠. 반면에 힘인데 apply to 였습니다. 그죠? 그 물건에 적용되는 힘인데 respond to니까 반응해서죠. effort force에 반응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effort force랑 어떻게 한다? 이 force는 서로 어떤 개념이에요? 서로 반대 개념이죠. 맞습니까? 그 힘의 이름으로 우리 뭐라고 한다? outforce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사를 쪼을 때 이런 방향으로 쪼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한다? 반대 방향의 힘이 어떻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쪼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풀리면 어떻게 한다? 또 반대 방향 힘이 어떻게 반대로 작용하죠. 아니면 어떻게 한다? 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나사가 그냥 돌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나사의 어떻게 한다?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힘인데요. You apply to screw. 당신이 어떻게 한다? 스크류에 나사에 적용되는 힘의 이름을 effort force라고 부르고요. whereas 반면에 the force that 힘인데 apply to the object. the object에 적용되는 그 힘의 이름인데 그게 respond to 뭐에 반응한 거죠? the effort force에 반응하는 그 힘의 이름을 우린 output force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108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룹이죠. 여기 to which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그룹?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이죠. 이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항상 주어 동사 찾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encourage 목적어 to 동사 원형인데 잘 들으세요.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동사 원형 나오죠, 여러분. 그럼 이 동사, 특히 encourage 같은 동사 상관없는데 이 동사가 뭐든 간에 이거 해석할 때 제가 팁을 알려주면 목적어가 또는 목적어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볼게요. 그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죠? I belong.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이죠. 원래는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쓰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belong which, belong which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뒤가 불완전해야 되잖아. I belong to, to, 그죠? to encourage 이렇게 한다고. encourage. 이때 to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얘를 앞으로 보내서 어떻게 한다.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뒤에 이렇게 불안하게 놔두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러면 약간 불안해. 알겠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죠? 문을 안 닫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에 목적어가 없어가지고 위치 쓴 거 맞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거 알겠어요? 다시 그룹인데요. 내가 속한 그룹은 어떻게 한다? 잘 생각하세요. 개별 멤버들로 하여금 think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창의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encourage 뭐뭐 의식 권장하다 격려하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평상시에 쓰지 않은 말 해석 안 나오니까. 물론 저 encourage가 권장하다로는 해석이 돼요. 권장하다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알겠어요? 격려하다는 해석이 잘 안 되고요. encourage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으쌰으쌰 해봐. 쌤이 여러분 항상 하는 거죠. 해봐 괜찮아. 그지? 음,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하세요. 그죠? 자 그다음 110번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볼게요.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잖아요. We face, 우리가 직면한 겁니다. 보스니까, 자, 보스면 뒤에 항상 A individual, as individual 왔습니다. 개인들로서, 그 다음에 사회로서. 자,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잘 보세요. 단순한 생각이죠. or 아니면 fail은 뭐뭐 하지 않음이에요. 않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thinks at all.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음입니다. at all이니까 전혀 약간 나대돌의 느낌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음이죠. 여기서 요게 하이픈인데 요게 뭐냐면 이게 앞뒤가 서로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1차원적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즉 2차원적 생각이나 혹은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죠? 예. 어제 뭐 룰라라는 이분이 브라질 대통령인가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빈 방문했는데 이분이 뭐 어렸을 때 왼쪽 손가락인가가 잘렸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국빈이 와가지고 현충원 이런 데 하면 장갑을 끼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하잖아 이렇게. 근데 당연히 이제 이쪽 손가락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손가락 이제 장갑은 10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룰라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새끼 손가락을 어떻게 한다? 장갑을 자르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것만 따로 만드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었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배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1차원적 생각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11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생략된 접속사 돈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영어는요, 잘 보세요. 영어는 이렇게 할게요. 영어는 명사하고 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나?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갔을 때 해석이 뭐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랑 이렇게 갔을 때 뭐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해석이 되는 경우는 4형식하고 5형식 본격의 경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관계부사의 뭐다? 의 생략이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고 우리 나란히 오는 것도 볼 거예요. 두 번째, 영어는 이렇게 보호 자리에서 무슨 자리에서? 보호 자리에서 형용사, 그럼 분사, 형용사 나란히 쓸 수 없어요. 왜? 보호라는 건 하나만 있으면 되죠. 두 개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뭐 어떻게 한다? 바꿔줘야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보다 영어는 동사, 이렇게 나란히 오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오면 첫 번째 의심할 거. 삽입절인가? 삽입절인 거 의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바로 뭘 찾냐면, 동사의 개수하고 접속사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동사 마이너스 1이 뭐라고? 접속사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는 몇 개? 한 개. 동사가 세 개면 어떻게 한다? 접속사는 몇 개? 두 개가 정상적인 문장이죠. 근데 동사는 세 개인데 접속사는 한 개인 경우다. 이 경우다. 맞습니까? 그러면 네 개면 어떻게 돼요? 세 개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무조건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에서 이 동사 두 개 나란히였죠. 여기 부분이 삽입입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다시 3-1. 그러면 명사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동사 나오니까 여기가 삽입절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수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필기 좀 이따 하고. 자, 현재 이 문장에서 동사가 누가 있어요? 지금 하나. 동사가 지금,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동사 몇 개, 세 개, 동사 총 몇 개? 네 개가 있어요. 동사가 총 네 개니까 접속사 몇 개가 필요해요? 세 개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접속사 어디 있어요, 지금? 접속사 어디 있어요? 일단은 what이 있죠.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없네요. 망했네요. 근데 여기 있고 지금 어떻게 한다? 자, 명사 두 개 나란히 왔는데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지금 어떻게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어떻게 한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 몇 개요? 두 개죠. 근데 동사는 총 몇 개요? 네 개요. 다시 접속사는 두 개인데 어떻게 한다? 동사는 총 네 개요. 그 뭐다? 삽입절인 거야. 삽입절인 것을 어떻게 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지금 동사 두 개 나란히 왔잖아요. 나란히 한 거 보이세요, 이게? 나란히 왔으니까 삽입절을 의심하죠.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렇습니까? 그러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죠? 생각되니까 얘는 무슨 관계대명사야? 주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그럼 삽입절은 뭐예요? 내 생각에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두 번째 문장.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내 생각에 그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두 번째 문장. 그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같은 말이죠. 내 생각에 그런 말 어떻게 한다? 넣음으로써 강조. 괜찮아요? 강조니까 영어의 모든 강조는 다 뭐가 나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 볼게요. 대부분의 결정이죠. 사람들이 한 대부분의 결정은 어떻게 한다? based on, 기반하죠. 그들이 느끼기에. 괜찮아요? will be 어떻게 한다? best solution이라는 겁니다. 그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가 있죠. 아닐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일단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선생님이 동영상 링크 걸어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해서 다음 주까지 교재에서 필기해 오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강 한다고 고생했어요. 그죠? 특강 때 배운 거 다시 링크 걸어줄 테니까 들어보고 꼭 독해 조용한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독해는 이상 없어요. 알겠어요?